안녕하세요. 브라질의 손영수입니다. 오늘은 브라질에 진출하고 싶어하는 사업가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만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시장이 개방되면 한동안 유명한 말이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한 지역을 출장을 간 A라는 사람은 이곳은 신발을 아무도 신지 않으니 우리는 신발을 이곳에 팔 수 없습니다 라고 부정적인 보고서를 쓴 반면, B라는 사람은 대박입니다, 아무도 신발을 신지 않으니 이곳에 신발 팔면 우리는 엄청나게 성공할 것입니다, 이런 식의 보고서를 썼다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들었던 90년대만 해도 후자와 같이 무조건 시장을 개발하여 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다, 그러니 너도 해봐라, 이런 것이 대세였습니다. 90년대만 해도 전 세계적으로 이제 시장 개방이 막 시작되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브라질도 그랬고요, 특히 중국이 그러는데, 그 당시에 때 나왔던 말 중에 하나가 중국인들에게 껌 하나씩만 팔아도 10억 개는 그만 팔겠다, 이런 식이었습니다. 브라질 시장도 똑같이 그렇게 봤습니다. 1억이 넘는 브라질 인구, 이곳에 내가 신발 하나씩만 팔아도 1억개는 팔겠네, 그러니 무조건 들어가자, 이런 말씀이었는데, 결과는 그게 아니었죠. 그러니까 신발은 한 번도 신지 않았던 사람들은 신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들은 맨발로 계속 생활했는데 내가 신발을 왜 신어야 되는데? 나는 그 필요 없어. 그리고 현찰, 그러니까 즉 돈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리 설명해도 돈의 개념이 없는데 그들한테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다? 이런 개념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거죠. 한국이나 미국에서 이렇게 사신 분들이 브라질 나라 남미가 이제 시장 개방됐으니 무조건 들어가서 물건을 팔면 돈을 벌겠다라고 하셨는데요. 이 사람들의 소비성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은 이게 쉽지가 않지만 여러 가지 분야를 두고 계산을 해야 됩니다.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국민소득이 얼마나 되느냐, 이런 것이죠. 만약에 국민소득이 1000불 되는 곳과 10,000불 되는 곳이 있다고 하면은 1000불 되는 사람은 1불이라도 쓰는 게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고요. 10,000불 버는 사람한테서는 10불이라는 돈은 돈 같지도 않은 그런 값어치가 있는 거죠. 비교해보면 브라질은 국민소득이 아직 그리 높지 않은 나라입니다. 또 하나는 이런 시장이, 제가 수차례 브라질 유통 과정과 문제에 대해서 설명드렸는데요. 땅이 넓고 이 지역적으로 발전되어 있다 보니까 한국 같은 사람들은 생각하기에 그냥 서울에서 만들어서 부산 전국에 팔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런 게 아닙니다. 가장 큰 시장은 이제 중부시장, 상파울로, 리우데자네이루, 미나스제라이스라고 하는 이 세 개 주가 이제 가장 큰 시장이고요. 그 이외의 다른 시장들은 인구 밀도도 낮고 또 그 당시에 그 소득도 낮기 때문에 어떤 물건을 갖다 놓고 판다라는 게 쉽지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브라질에 유명했던 아이스크림이 있었습니다. 한국 아이스크림이 이제 와서 대성공을 거둬서 한국에도 성공 사례로 많이 알려졌는데요. 여러 지역에서 그 대리점을 하겠다라고 연락했던 사람들이 첫 번째 단계에서 이제 거부한 사례가 무엇이냐, 그냥 일반 제품과 같이 갖다 놓고 쌓아놓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가져오는 자체 차량도 냉동차, 또 물건을 쌓아두는 것도 그냥 일반 창고가 아닌 냉동고 등 투자 금액이 높았다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이 아이스크림이라는 것은 또 그렇게 고부가 가치 이제 물건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투자 비용을 해놓고 센트 정도 되는 이제 이익금을 남겨서 먹다 보면은 이거 한 몇 년이 아니라 한 몇십 년을 해야지 투자금을 회수하겠구나, 이런 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성도 중요하지만은 그 사업이 가지고 있는 특색과 그 지역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안타까운 것은 그냥 규모만 크고 가능성이 있으니 가자, 이렇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품을 브라질에 들어오고 싶어 하시면요,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저는 나눠봅니다. 내가 만들고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이것을 내가 전문적으로 유통하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 이 세 가지를 가지고 공략을 해야 됩니다. 제품을 내가 만든다면은 나밖에 없으니 이곳에 거점을 두고 시장을 차근차근 개발해 가면 됩니다. 유통하는 사람이라면은 다른 사람들보다 규모 그리고 스피드를 살려서 이곳에 갖다 놓고 빠른 시간에 많은 곳에 빨리 또 가격 낮춰서 팔면 되는 것입니다. 서비스 같은 경우도 남들이 못하는 거, 하기 어려워하는 거, 또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것을 공략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세 가지로 봤을 때는 굉장히 규모도 있고 시간도 걸리고 성장 가능성도 많은데, 안타까운 것은 이 세 가지도 다 충족되지 않으면서 그냥 무턱대고 시작하는 분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한국에서 최대 규모의 내가 어떤 분야에서 특별하게 기술을 가지고 있고 또 어떤 제품을 내가 유통할 수 있고 또 내가 그것을 만들 수 있으니 나는 브라질을 거점에 두고 들어가고 싶다 라고 하시는데, 그 다음 단계는 어떻게 전개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얘기하다 보면은 상당히 안타까운 소식을 들은 경우가 많습니다. 믿기지 않겠지만요, 아니 그냥 누가 내 물건을 돈 주고 사서 팔면 나는 뭐 돈 버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누가 여기서 사줄까요? 이렇게 제가 오히려 반대로 질문을 하면요, 그분은 그러니까요, 내 물건을, 내 서비스와 내 제품을 사줄 사람을 찾아야 됩니다 라고 하는데, 글쎄요, 그거는 로또 번호 맞추는 거하고 똑같다고 봅니다. 이 부분도 어떤 분은 시간을 두고 투자하여 또 사람들한테 마케팅 회사나 컨설팅 회사나 돈을 줘서 아름아름 하면서 경험을 축적해서 이 사람과 이런 방식으로 이렇게 가야겠다 라는 분이 있는가 하면은, 그런 거 다 생략하고 그런 것을 아는 사람을 쉽게 찾아서 그 사람한테 물어보면 된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99.99%가 됩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제품이나 서비스가 있다면은 새로운 시장에 개척할 때 그런 방법을 선택할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경험상 이 중남미, 특히 브라질에서는 그렇게 쉽게 건너가는 것은 결과도 좋지 않게 끝난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브라질에 생산하는 닭고기나 콩, 아니면 설탕 등을 한국으로 다 수출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단계가 브라질의 트레이딩이라는 회사가 있고요, 이 회사한테 물건을 받아서 한국에다 수출하는 것을 이걸 빼고 직접 생산자와 내가 연결해서 가겠다라고 했는데 결과는 안 좋았죠. 왜냐? 이곳에서 생산하는 사람들은 오랫동안 거래하던 트레이딩 회사하고 거래하는 거는 그냥 단순하게 내 일을 해준다라는 개념이 아닌 언제든지 믿고 나한테 피해를 덜 주는 사람들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시작한 것입니다. 또 트레이딩 회사는 만약에 이 사람이 너 저 사람한테 팔았어? 그럼 다음부터 내가 더 이상 물건 안 팔아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돈을 많이 준다고 하도 이 직접 사려고 하는 사람과 직접 거래를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회사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개인이 아닌 대기업이었습니다. 브라질 시장은 특별하게 엄청난 매력을 가진 것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국민 비례와 국민 소득, 또 이 가지고 있는 자원, 이런 것을 다 비교해 봤을 때 아직 무한히 개발될 가능성이 많은 나라입니다. 유럽 같은 나라, 미국 같은 나라는 이미 다 개발이 됐고 인구가 꽉 차서 더 이상 성장률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중남미는 아직까지 그걸 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이렇게만 설명드리면은 그러니까 아니까 내가 어떤 제품을 가지고 가서 어떻게 빨리 팔아서 어떻게 성공하면 되는 것인지 그 방법만 알려주십시오 라는 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성공할 수 있느냐, 이거 쉽게 설명하려면요, 사업을 처음에 초창기 시작했을 때 들어간 노력과 자금과 그 시간이 지금 브라질 시장을 공략하는 것만큼 똑같이 들어간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물건만 갖다 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은 안 되고요, 또 하나는 법인을 만들어서 내 물건만 갖다 쌓아놓고 팔려고 하는 사람, 이런 분들도 안 되고, 그냥 내가 그 현지에 들어가서 철저하게 현지화돼서 수십 년간 내가 공부하고 노력해서 내가 그거 사업을 크게 일으켜야겠다, 이렇게 하셔야 성공의 첫 단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미국 시장, 본사를 한국에 두고 그냥 물건만 미국에다 갖다 놓고 판다라고 해서 그 지역에서 크게 성장할 수 있을까요? 물론 그런 제품도 있지만 대부분 그거보다 미국이라는 곳에 거점을 두고 지점이 아닌 본사 따로 두고 또 창고도 두고 생산도 놀고 물량을 해서 그쪽에서 사람들을 채용해서 투자해서 키워서 그 사업을 크게 하고, 그러다 보니 어느 순간 본사, 한국보다 미국 본사가 더 커지는 그런 현상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걸 봤을 때 미국이라는 시장은 크고 많이 활성화되기 때문에 그것에 투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 남미 시장도 그렇습니다. 미국의 본사가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브라질을 이라는 시장을 만만히 보고 공략하신 분은 케이스가 몇 번 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미국에다 이렇게 와서 성공해서 했던 경험이 있으니 똑같이 브라질 시장도 하면 돼 라고 하는데, 생각만큼 그렇게 빨리 되지 않습니다. 여러 이유 중에 하나를 보면요, 첫 번째가 이 모든 제도나 이런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그러니까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곳에 걸렸던 시간의 몇 배가 더 걸린다라는 것이 첫 번째 걸림돌이고요. 또 하나는 이곳에 이 국민 소득이 낮기 때문에 예상한 것만큼 똑같이 매출이 오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초창기 투자금이나 또 운영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이곳의 성장률은 굉장히 낮고, 첫 번째,
성공할 수 있다는 보장도 없죠. 그렇지만 성공한다고 해서 많이 사람들 찾는다고 해도 그 성장세가 너무 낮다 보니 어느 순간에 야, 이런 식으로 가다 보면은 이거 오히려 운영비가 더 나오겠네. 그래서 손을 두는 분이 많습니다. 오늘의 제가 이 말씀드린 걸 다시 요약드리면요. 분명한 매력을 가지고 있는 시장이고요.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하나는 많은 경쟁이 없는 것이 확실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냥 쉽게 누구나 아무나 그냥 들어준 건 아니고 오랜 시간을 두고 내가 이곳에서 거점을 두고 성공을 하겠다라는 투철한 생각이 있으신 분들에게 꼭 매력 있는 곳입니다. 브라질이라는 시장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또 경쟁이 없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들어와서 경쟁력이 많이 없다 보니 내가 이곳에서 개발하면은 성공할 수 있다라는 하는데 그 시간이 많이 걸리다 보니 많은 분들이 야, 내가 거기까지 가서 살고 있게 해야 돼? 난 안 해. 라고 하신 분이 많습니다. 또 어느 분들은 직접 오셔서 해보시는데 하고 나니까 야, 브라질 생각보다 너무 안 좋네. 부정적인 생각하시는 분과 또 하나는 야, 내가 살아봤더니 그 삶에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야. 라고 부정적으로 얘기하신 분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의 고충도 모두 다 녹아들어서 이 시장을 개발하는 데는 여러 가지 경험과 이런 노하우가 섞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브라질 시장 개발에 대해서는요, 제가 추후에 여러 사업 경험을 토대로 다른 동영상을 만들어서 여러분과 소통하겠습니다. 제가 보고 배웠던 이 경험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교육적인 방안을 제가 또 한 번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